오늘은 노년층한테서 많이 발생하는 다리에 쥐가 나는 근육 경련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자다가 한밤중에 쥐가 나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자다가 갑자기 쥐가 나면 그 통증이 끔찍합니다. 그런데 노년층의 근육 경련 다리 쥐는 일시적으로 생겼다 사라지는데 이게 혈관과 관련된 큰 병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노년층이 자다가 한밤중에 쥐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쥐가 났을 때 빨리 푸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한 쥐가 나는 걸 막아주는 식품 정보까지 몽땅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특히 마늘종을 이렇게 먹으면 다리쥐를 잡는 약이 됩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년생활정보의 모든 것 조사 전성시대입니다. 전문가들은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을 야간 다리 경련이라고 부릅니다. 야간 다리 경련은 한밤중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 발바닥, 발뒤꿈치, 종아리 등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은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근육을 갑자기 움직이거나 무리가 될 정도로 운동을 할 때도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다가 한밤중에 쥐가 나거나 운동 중에 쥐가 나거나 하는 다리 근육 경련은 그 통증이 끔찍합니다. 겪어보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은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가 든 노년층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근육 경련이 노년층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전문가들은 다리에 쥐가 나는 원인으로 영양소 부족을 꼽고 있습니다.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돕는 칼슘, 마그네슘 이런 미네랄 성분이 부족하면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수축하면서 근육 경련이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또한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것도 미네랄 성분이 땀으로 빠져나가면서 쥐가 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또 알코올이나 카페인 섭취가 이뇨작용을 해 수분이 손실되면서 미네랄이 부족해 쥐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요. 또한 날씨가 추울 때 춥다고 웅크린 자세를 오랫동안 하고 있을 때 근육이 퇴화하면서 동시에 혈관도 수축하게 되는데 이때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해 근육 경련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다리 쥐는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이건 혈액순환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특히 다리 혈액순환의 문제인 하지정맥류 때문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경우도 흔하다고 했는데요. 하지정맥류는 다리 정맥의 혈액순환 이상으로 혈관이 시퍼렇게 튀어나오고 근육 경련도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하지정맥류는 진행성 질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개선되지 않으면 계속 진행돼서 정맥염, 혈전, 피부염, 궤양, 색소 침착 이런 2차 합병증으로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더 진행되지 않도록 초기일 때 치료를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쥐가 나기는 하는데 다리에 혈관이 튀어나오지 않았으니 하지정맥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러나 다리에 혈관이 튀어나오지 않은 경우도 하지정맥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잠복성 하지정맥류라고 하는데요. 하지정맥류 증상은 있지만 혈관이 겉으로 돌출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한 다리에 혈관이 시퍼렇게 튀어나와 있는데도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정맥류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겁니다. 겉은 멀쩡해도 속으로 심각한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 혈관 질환인 하지정맥류는 원인이나 증상 모두가 개인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에 쥐가 계속된다면 검사를 해보는 게 정답입니다. 우선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났을 때는 통증 부위를 잘 주물러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또 발바닥에 쥐가 났다면 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당겨주면서 경직된 근육의 반대 방향으로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해주면 빨리 풀어집니다. 또는 발바닥으로 벽이나 방바닥을 강하게 눌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다가 쥐가 나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식품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마늘종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마늘종이 대사증후군을 개선해주는 효능으로 근육 경련을 일으키는 하지정맥류를 막아준다고 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살을 찌게 하는데 살이 찌면 근육량은 감소하고 지방이 들어찹니다. 이때 다리에 더 큰 압박이 가해져서 이것으로 인해 정맥의 혈류가 막히는 하지정맥류가 발생하고 한밤중에 자다가 쥐가 난다는 겁니다.
이때 마늘종을 섭취하게 되면 마늘종의 베타카로틴과 식이섬유가 하지정맥류, 다리 혈관 질환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하지정맥류와 같은 혈관 관련 질환은 비타민 A를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 비타민 A는 혈관 내벽에 유해 물질이 쌓이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혈액이 잘 돌게 도와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늘에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베타카로틴 성분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비타민 A로 변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마늘종에 있는 프로비타민 A 전구 물질인 베타카로틴 성분이 마늘보다도 마늘종에 23배나 더 많이 들어있어서 하지정맥류 다리 경련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늘종에도 마늘처럼 알리신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알리신 성분도 혈전을 예방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능으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 고혈압, 심근경색, 동맥경화 이런 혈관 질환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마늘종의 식이섬유는 100g당 5.4g이나 들어있고 이것은 마늘보다도 2배나 더 많이 들어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마늘종의 식이섬유는 대부분 불용성이라는 겁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음식 찌꺼기가 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짧게 해 노인성 변비를 없애주고 대장에 생기는 용종과 대장암을 막아주는 효능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마늘종에는 아르기닌, 페닐알라닌, 라이신, 메티오닌, 시스테인 이런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년 남성들이 마늘종을 꾸준히 섭취하면 자양강장 효능으로 성기능을 강화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늘종은 어떻게 섭취하는 게 더 효과가 좋을까요? 마늘종은 그냥 먹는 것보다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더 효과가 좋다고 했는데요. 우선 마늘종을 데치면 매운맛이 완화됩니다. 또한 마늘종을 가열하면 생으로 섭취할 때보다 비타민 A로 변하는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약 3배 이상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늘종은 꼭 데친 후 여러 가지 반찬으로 만들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다가 쥐가 나는 것을 막으려면 마늘종으로 장아찌를 만들어서 꾸준히 드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마늘종을 소금에 절여서 간장과 물 1:1 비율에 올리고당과 식초, 다시마를 넣고 3-4분 정도 팔팔 끓여서 마늘종에 부으면 마늘종 장아찌가 완성됩니다. 실온에서 3-4일 숙성시키고 나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일주일 정도 더 숙성시키고 반찬으로 꾸준히 드시면 다리 경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늘종은 맵고 아린 맛이 있어서 많이 섭취하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또한 마늘종은 한 번에 많이 섭취하기보다는 끼니 때마다 소량씩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마늘종 하루 권장 섭취량은 120g 정도로 밥 공기로 한 공기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자다가 한밤중에 쥐가 나는 원인과 함께 근육 경련을 멈추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면 마늘종으로 장아찌를 만들어 놓고 꾸준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